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 기준 보험원서 한다호입니다. 오늘은 1인 GA 비밀 5가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철학편입니다. 대표이사부터 최종 관리자까지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는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2015년 2월에 뛰어들었을 때 내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 참고로 모든 일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고 관리자도 하고 있는 거다 보니 일단은 최초 그리고 최고의 목표는 제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래 뭐 1명 뽑고 5명 뽑으면 되니까 이게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고통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약 3년 정도를 저는 이제 0부터 시작을 했었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적자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하면 불행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부터 그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사무실을 차려서 좀 뭐랄까 본사가 아닌 좀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느리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걸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1인주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말인 거죠. 실제적으로 수수료, 시책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데 보험설계사 1000명 중에 995명 정도가 제가 느끼기에 17년 동안 내가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얼마의 시책을 받고 있고 내가 이게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을 받고 있는지 평균 이상을 받고 있는지 평균 이하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네, 사실 평균을 받는다라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 좋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평균 정도의 수수료와 시책을 받는다는 거는 글쎄요, 이제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이 관리자이신지 아니면은 설계사로만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GA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의 평균은 처참하다. 네, 처참합니다. 1인 GA 철학은 설계사 우선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수수료를 다 가져갈 수 있게 물론 이제 설계사 혼자 영업을 할 수는 없으니 전 참고로 진짜로 법인 대리점을 제가 오픈을 할 생각을 갖고 좀 알아봤었어요. 물론 바로 포기했죠. 왜냐면 GA를 차린다고 해서 이익이 하나도 없다. 너무 낮아진 수수료와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GA를 차리진 않았고 그랬지만 설계사로서의 저는 제가 많이 받고 싶었어요. 제가 대부분의 수수료를 당연히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주의 철학을 저는 너무 감사해하고 이걸 만든 분에 대해서 조병수 대표님이란 분이시죠.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존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저희 1인주의 조직에서 나가서 1인주의를 표방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 저렇게 원조대로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고 저 또한 이제 따로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지만 불가능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관리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회사에 대한 공부, 수수료에 대한 공부, 시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원수사에서 GA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5가지 이상의 방식이 있고 그게 뭐 분급제도도 있고 이거래 많이 주는 구조가 있고 이렇게 좀 나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보험 대리점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5가지가 넘는 그 수수료 체계에 이제 저도 100%를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대표이사는 아니어서 제가 이제 저희 팀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사원이면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자동차의 기능과 이 자동차가 왜 4바퀴로 달렸는지 2바퀴는 왜 안 되는지 3바퀴는 안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우리의 회사는 어디에 포지션에 있고 투명한지 불투명한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포지션의 장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장점이 있어요. 이거래 주는 수수료 체계는 초반에 많이 줍니다. 그리고 분급으로 한 거는 총량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은행 대출 이자보다 높아요.
그 분국과 이걸의 총량의 차이가요. 그래도 대부분의 설계사는 이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잔여 수수료에 대한 안정성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이 많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잔여 수수료만 보장이 된다면 바뀌실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대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1인주의 철학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일단은 대표와 관리자의 희생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1인주의 철학은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설계사가 모든 수수료를 가져가야 된다.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이게 1인주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1인주의도 누군가가 리크루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관리자가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수수료가 아까 말했던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투명하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여기서 편집을 하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책. 근데 이 시책은 사실 좀 어려운 게 대한민국 GA 보험 대리점의 90%가 시책을 건드립니다. 네. 설계사 시책이라고 쓰지만 회사에서 먼저 마진을 가져가는 게 저희 시책의 구조고,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지사장 시책, 본부장 시책이라고 해서 따로 뭐 150에서 250 정도를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0%가 설계사 시책이 책정이 돼 있으면 한 100% 정도, 뭐 2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사에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200%는 지사장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사가 받아보는 PDF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00이라고 안 되어 있고 총량이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이 많은 보험 대리점이 추가 시상이라고 해서 나뉜 게 있는데, 이 추가 시상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리점은 시책은 퇴사 시에도 시책을 주고 추가 시상은 퇴사 시 안 주고 이런 데도 있고요. 어떤 곳은 둘 다 안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뭐 추가 시상 거의 다 안 주고, 그 다음에 일반 시책은 주는데 유지율이 80% 이상이어야 된다. 참고로 퇴사를 하고 나서 유지율은 깨집니다. 진짜 사실 좀 힘들어요. 70은 유지할 자신이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은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퇴사를 한다는 자체가, 잔여수를 지급한다는 자체가 보험회사한테는, 대리점주 이제 대표이사한테는 시행을 한 몇 년을 해보시면 이건 우리한테 너무 피해가 가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한테 대부분을 주려면, 철학을 유지하려면 대표님의 희생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최종 관리자가 이 시책에 대해서, 시책이 추가 시상이 있고 일반 시상이 있고 아니면 그냥 추가 시상 없이 그냥 시책만 있다 하더라도 퇴사 시 잔여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보통 1인 주의 사업을 운영하는 곳들은 다 이제 밝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책은 안 줘. 수수료는 주고 시책은 안 줘. 이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입사하는 사람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우리도 보험 영업을 할 때 고객님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되게 진실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저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님을 속이는 진실되지 않은 작업을 하면 다신 이 고객님께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진실되게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한테 이익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그러니까 알고 속인 거는 뭐 솔직히 할 말이 없는데 모르고 속인 거면 자기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뿐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책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어떤 곳은 뭐 300, 400%도 좀 심한 데는 500, 600%까지도 갚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건드려요. 또 이제 지사장 시책과 법인이 가져갈 마진을 빼고 설계사한테 준다, 이런 법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업 단장한테 그 시책과 수수료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정말 이게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을 준다라는 표현을 또 이게 예쁘게 쓰긴 하는데 이게 참 잘못된 거거든요. 과거 역사에서도 보면 모든 권한이 한 명한테 집중이 되면 그 곳은 썩기 마련이에요. 물론 아주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권한이 있다면 그 시책이나 수수료를 건드리게 되고, 건드린다 한들 지금 그 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투명성을 또 지켜야 되는 또 그 대표이사와 최종 관리자 간의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 사업단장님이나 지사장님이 수수료나 시책을 건드릴 수 없는 권한을 가진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 회사를 고르시는 게 가장 머리 안 아픈 일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변하는데 언젠가라도 이 사람이 마음만 바뀌면 내 시책을 100%라도 건드릴 수가 있다. 이번 달 시책이 막 솔직히 이번 달 시책 좀 장난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1-200% 빼도 설계사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구독자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3개 회사, 4개 회사 시책을 매달 비교하시지 않잖아요. 사실 본인 회사 시책도 잘 체킹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특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관리자가 수수료와 시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1인주의 철학은 제가 단언컨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1인주의 그 처음 시작한 회사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조병수 대표님의 회사만 할 수 있는 게 1인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직접 10년 동안 해봤고 제가 따로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1인주의 철학은 첫 번째는 최종 관리자의 희생, 두 번째는 최종 관리자의 노력, 공부, 이게 수반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와 시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관리자는 50%가 아니라 30%도 안 돼요. 네, 2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수수료를 다 받아가는 구조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관리자와 대표이사한테 모든 권한이 있고 설계사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다 보니 이 보험회사라는 곳이 내가 다 받아가고 싶으면 이 철학을 오랜 기간 유지한 곳을 찾으세요. 철학이 1번이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인지의 비밀 5가지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철학의 시간을 마쳤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